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상한가 스나이퍼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로 또 상한가에 직행을 했잖아요. 네네. 네, 전문가님이 이제 정치 테마의 계절이 온다,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정말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혹시라도 종목들 그리고 계좌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집중해야 된다. 정치 테마가 시장에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반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집중하시면 3월 달 혹시 계좌가 안 좋으셨나요? 4월 달 그 반전의 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제가 방송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정치 테마에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조기 대선이라는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 근데 그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종목으로 공략했던 오리엔트 전공 최저점 공략을 하고 당일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에서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놓치지 않고 오늘 최저점을 공략하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남겨드린 시그널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인상 깊은 게 있죠. 실제로 공략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이앤셀을 올려주셨는데요. 매도를 찔끔 먹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슈팅 올라가는 구간까지 20%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이제 신호탄이 울렸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정치 테마주 손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손절해요. 근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광풍이 불 때, 테마가 불 때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4월 4일 날 선고기일이 잡혔고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테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3월 달 때문에 멘탈이 처지셨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집중하세요. 이번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통해서 분명히 반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히든으로 대성창투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방송에 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대성창투 같은 종목들 다 추천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추천했습니까? 실제로 히든으로 얘기 드리면서 이건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치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틀 만에 1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기회가 정말로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게 어떤 장이다? 4월 달이다. 3월 달에 계좌가 원치 않게 고전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집중하세요. 보세요. 3월 달에 장이 좋지 않았죠. 근데도 제약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도 대하제약은 높은 슈팅 구간을 줬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20%의 급등이 나왔고 실제로 이 종목 히든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보시나요? 아마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기 안 하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히든으로 추천드리고 결국엔 몇 프로 올랐느냐? 58%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58% 올라가는 동안 다 들고 있었냐?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구간에서 여러 번 공략을 했고 여러 번 공략을 하나 보면 오늘 오리엔트 전공처럼 큰 수익을 내는 퍼포먼스가 맞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고대하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테마주의 바람이 불 때는 정말 매일같이 파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조금 처지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분명히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제가 단타를 정말 많이 하고 테마주에서 그중에서도 어떤 주도주가 시장에서 강력할지를 잘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감으로 느껴지거든요. 5년 만에 벌어지는 테마 파티가 이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뱅크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1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다 수익 내지 못할 수 있는데 실제로 테마장이 펼쳐지게 되면 매일같이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률을 길게 보실 수가 있고
비중도 더 높일 수가 있는 장세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좀 텐션이 요즘 떨어져 있고 건강도 좀 안 좋았지만 4월에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히든 종목들로 얘기 드린 거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며칠이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5일을 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높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특정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죠. 실제로 주도주 그리고 시장에서 테마가 강력한 주식은 맥점을 잘 잡으면 두 자릿수 이상의 슈팅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제 끝난 것 같나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분명히 또 다른 얘기들 정치 테마주의 맥점을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저도 시장 안 좋으면 여러분 고전합니다. 근데 고전을 하되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매매들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포스코 DX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제가 특정한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색기 속에서 종가 베팅만으로도 다음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포스코 DX가 실제로 3월 17일 날 검색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8%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 베팅 기준으로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3월 17일 날 실제로 포스코 DX 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스코 DX 검출됐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왜 공략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월 왜 집중해야 된다? 정치 테마주는 그 속에서도 정말로 인과관계가 끈끈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14년, 15년째 주식 투자 그리고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대선을 한 3번 겪었어요. 대선을 3번 겪으면서 그때마다의 정치 테마주의 흐름과 광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풍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전의 카드를 선사해 주기에는 엄청난 시세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운 좋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2박 3일만 해도 단기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주식시장에서 시작할 때 흑수저에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아니 흑수저가 아니고요. 저는 한 18년 전에 주식으로 깡통도 차봤습니다. 근데 깡통을 찬 이후에 단기 매매로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확신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시장에는 특정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 말한 것들 흐름 틀린 거 보셨나요? 다 맞췄습니다. 물론 약간의 일자의 텀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시장에는 특정한 원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에도 원리가 있고요. 정치 테마주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대한 제일 큰 영상들을 제가 다 무료로 찍었어요. 이 무료짜리 영상이 실제로 1시간짜리 분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 이런 거 무료로 줘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퀄로 찍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테마주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 왜 이런 데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포스코 DX 보셨나요? 포스코 DX가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8% 상승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검출됐으니까 상승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먼저 들으시고 검색기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종목들의 2차 슈팅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정치 테마주 분명히 바람 분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는 조정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그 첫 번째 조정을 잡아서 2차 상승 구간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반전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종목들은 수익 길게 내기 어려워요. 근데 히든 종목들 아까 보셨죠? 하루 이틀 사이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번 테마주들은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조금은 더 수익을 길게 볼 수 있고 비중도 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4월 달에는 혹시나 3월 달에 원치 않는 계좌 상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다. 그 기회가 저희한테 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3월 달에 좀 처진 멘탈 잡히셨나요? 근데도 좀 잘 안 되죠. 제가 주식 진짜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생각보다 하락장이 길어지면 멘탈이 많이 꺾입니다. 근데 제가 전업 투자 몇 년 했습니까? 10년 넘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 무너질 때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들 제가 잘된 얘기보다 좀 슬펐던 때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31살인가? 32살. 약 지금부터 8, 9년 전인데요. 31살인가 32살쯤에 제가 하루 만에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대기업 직장인 연봉을 다 날린 적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저는 그때부터 약간 헤비 트레이더였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을 날리니까 저 또한 멘탈이 땅끝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진짜 식음을 전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올라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포기할 게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가진 돈이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딱 이 생각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많은 수업료를 내는 사람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낸 수업료가 얼마인데 여기서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4월 달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도 분명히 더 테이킹이 큰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제가 정말로 맥점들을 잘 잡아보겠다. 제가 4월에는 정말로 기운 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좌 관리부터 종목의 2차 시세까지를 함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 나 한번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4월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 멘탈이 조금 다치신 분들 4월에 정치 테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치 테마는 정말 자주 오지 않는 소중한 테마인데요. 이 테마로 꼭 그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급등하는 종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검색기와 또 강의 자료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러한 자료와 검색기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또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그 테마의 순환매를 참 잘 포착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디에서 그 힌트를 찾으시나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2차 상승이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2차 상승이 빈번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 그리고 검색기로 추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떤 내가 모르는 원리가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장대 양봉 그리고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하죠. 근데 이 종목이 1차 상승일 경우에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구간을 만들고 2차 슈팅이 나와요. 물론 3월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차 슈팅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원리를 크게 이해하시고 종목들에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테마주 속에서 2차 상승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대 양봉, 조정, 5일선 깨는 첫 배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2일 날 오리엔트 전공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최종으로는 여기서 더 올라갔습니다. 8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부터 공략해서 80%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마다 우리가 이 종목을 여러 번 거래했다. 그리고 오늘은 20%까지도 실제로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자리가 어디였어요? 이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린 첫 번째 자리가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받게 될 검색기에 검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주가를 제대로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넥스트를 볼까요? 3월 11일이에요.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실제로 얘기 드리고 5일선을 깬 첫날을 만든 이후에 3일 동안에 14% 급등했습니다. 볼까요? 차트상의 자리입니다. 상승했죠. 상승할 때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했고 5일선은 깨는 첫날을 만들었고 주가가 2차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법칙이고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물어 볼게요. 자, 5일선을 깨고 주가들이 이런 식으로 Y시캠처럼 이틀 만에 32%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들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테마주가, 세력주가 특정한 원리와 규칙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검색기에 검출된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이런 규칙성에 있어서 공략하실 수 있구나, 공략해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거 뭐예요? 4월 달에 뭐가 발생한다? 정치 테마주, 정책주, 인맥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1차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1차 상승의 눌림목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자리가 5일선을 깨는 첫 구간과 맞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히든 종목으로도 공략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고 2차 상승의 환희를 맛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멘탈도 올라가고 계좌의 상태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포스코 DX 아까 보여드렸죠?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첫 자리, 다음날 슈팅.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포스코 DX가 이렇게 검출되는 검색기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영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 얘기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여러분들은 깨우치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그 원리, 그걸 깨우쳤을 때 진정한 테마주의 최저점과 시장에 부합하는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상승했죠. 자리 볼까요? 자리를 보세요. 다 똑같은 공략점이에요.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틀 동안에 11%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 자리가 똑같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 뭐에 나오고 있다? 검색기에 실제로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지금까지 히든 종목을 10월 달부터 진짜 수십 종목을 성공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공시킨 종목들 가운데 약 80%가 어떤 자리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고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에 나오고 있다? 검색기에 실제로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 저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여러 다른 교육 그리고 관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 종목과 이 검색식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깨우치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데 이틀에서 5일밖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맥점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게 여러분께 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얼마나 시장을 캐치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열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늦지 않았어요? 시장에 물량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종목으로 다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라고 해서 돈 번다고요? 그래도 누군가의 추천주를 받더라도 누군가의 히든 종목을 받아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따라가셔야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 히든 종목에 나오는 자리, 정치 테마주의 1차 상승의 눌림목들이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확신이 없으시죠? 아니면 절 처음 보셨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4월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안 올 기회가 생각보다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지금 5년 만에 특정한 기회가 오고 있다. 그 기회를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종목이 잠시 쉬어갈 때 5일선을 이탈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지 매 종목을 확인하시는 건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맞춤 검색식을 통해서 또 종목을 쉽게 찾아주는 검색기 방송 중에 함께 하시게 되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검색기 사용 방법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종목도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네. 수익이 낮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정테마 매매하는 법도 알려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 뭘 많이 봐야 됩니까? 종목을 볼 때는 시장 속에서 얼마나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1차 상승일 때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오리엔트 전공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 공략을 했는데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간 변형 형태로 5일선을 깨는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장중에 라이브로 같이 공략을 했고요. 왜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테마의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려도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에 물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료 시그널들까지 남겨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당일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다. 그리고 함께 공략하신 분들은 분할로 20% 이상까지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수익 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기간이 꽤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이 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사실 오늘 급등했지만 생각보다 종목들 반등 안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4월 2일 미국 관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이제부터는 약간은 번외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당분간은 아주 핫하게 움직일 테마의 섹터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 오히려 첫 번째 조정 구간이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더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어요. 아직 정책주, 인맥주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정책주들이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수많은 기회를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70%, 60% 올라갔는데 나도 오리엔트 전공 가지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주가 첫 번째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의 눌림목에 한번 타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STX 그린 로지스도 실제로 공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무료 시그널로 남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STX 그린 로지스 시가 공략하고 단숨에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에서 왜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왜 이런 구간만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오늘 딱 2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오리엔트 전공, 두 번째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두 종목 말고는 시장에서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종목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신단 말이에요. 맞죠? 저랑 라이브로 참여를 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의 최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 당일에 12%, 이틀 동안에 20%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서 같이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자. 우리가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섹터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숨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첫 번째 눌림목을 줄 때 정말로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4월은 우리한테 반전의 카드가 펼쳐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하고 종목들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정치 테마주는 조정을 받더라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이재명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오리엔트 전공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정말 더 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정말 더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디까지 정말 하늘 끝까지 쏘으려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재명 테마주를 갖고 와가지고 특정 정파주만 가져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당에서 대권 주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종목도 똑같이 다뤄서 공략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리엔트 전공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아침에 조정이 발생하면 이 종목은 4월 4일까지 아직은 탄핵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상승하고 조정 나올 때 강력한 맥점을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후발주, 3등주 다 같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런 게 얼마 안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리엔트 전공을 오늘도 놓쳤다. 근데 내일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이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오리엔트 전공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조해드리지만 정치 테마 하면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리엔트 전공으로 내일 또 보람 있는 수익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재명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형지 INC,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대장주인 오리엔트 전공보다 형지 INC가 더 크게 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거 있을 거예요. 뭐가 있죠? 저는 원래 정치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만 공략하는 걸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발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형지 INC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큰 테마의 크기가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분명히 대장주가 움직이더라도 후발주는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작하는 시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4월 4일까지는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맥점이 된다. 반등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가는 광풍이 끝나고 나면 거품이 빠질 거예요. 근데 그때 적수해서 우리가 이 테마들을 옮겨 탄다라고 한다면 4월 달은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지 INC 오리엔트 전공과 더불어서 상방으로 열려 있다. 반전의 카드를 한번 써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성창투입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 리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히든 종목으로 대성창투를 제시하셨던데 네네. 이후에도 계속 더 보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날 되게 유독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평소에는 한 종목만 딱 말씀을 드리는데 브리핑처럼 대성창투도 봐야 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봐야 되고 아가방 컴퍼니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이 대선 관련 정책주가 시장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느 종목인지 모르고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대선을 몇 번 겪어봤다? 대선을 3번을 겪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각각의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성창투가 상당히 큰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고 히든 제시하고 이틀 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났습니다. 자랑하려고 갖고 왔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탄핵 관련 이슈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만약입니다. 조기 대선 시즌이 벌어진다 했을 때 정책주는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대성창투는 현재 거래 대금이나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도 되지 않는 구간대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상승의 탄력을 받으면 아직까지는 한참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열려 있다. 이런 종목들을 진짜 대선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도 트렌드가 있죠. 현재는 인물 관련주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지만 이 인물에서 이제는 정책 관련주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책 관련주인 대성창투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보다 더 낮은 저점에서 잡아서 높은 수익을 한번 걷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김보람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인 돌침대 매매 기법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던데 네네. 정치 테마도 이 돌침대 매매 기법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정책주, 인맥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들, 핫한 종목들은 대부분 특정한 맥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 맥점을 모르시죠. 저는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강력한 주도주가 어느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살짝 검증을 해드릴게요. 뭐만 보시면 되냐? 주가가 상승한 분봉으로 펼쳐놨습니다. 분봉으로 펼쳐놨고 빨간색 선 딱 하나만 보세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빨간색 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것만 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체크가 중요하냐?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정책주 또는 상한가 시장의 주도주들이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마디값대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의료 AI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빨간색 선을 찍고 주가가 하루 만에 16%의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함께 하신 분들하고 공략을 했습니다. 대화제약입니다. 히든으로도 얘기 드렸고요. 같이 한 분들하고도 공략을 했죠. 근데 상승하고 나서 뭐만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돌침대 1층. 이 돌침대 1층을 찍고 3일 동안에 17%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 볼까요? 하이스틸, 넥스틸, LNG, 가스관 관련주도 정말 사람들 많이 거래했잖아요. 그죠? 저 또한 시장에서 참전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어디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첫 번째 구간 하나만 기억해라. 근데 주가 찍고 나서 20% 급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지고 빨간색 구간 찍고 주가 32%,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급등의 초입 구간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얘기 많이 드렸죠? 정책주, 테마주,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제부터 핫한 장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딜 공략할 거다? 상승하고 나서 반등, 이 빨간색 1층 구간을 공략했을 때 삼양 NC캠처럼 당일의 상한가로 올라가는 수익률까지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리엔트 전공, 이스타코 다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공략을 했고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시그널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이 시그널들이 결국에는 특정한 로직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빨간색 1층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대가 92%의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통계치가 10,000장, 15,000장을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 이 하나의 기법들과 검색기를 통해서 시장을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정말로 4월이 기대가 돼요. 3월달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테마주의 광풍이 불 것이고 그 테마주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기준대로 이 빨간색 구간만을 제대로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틀, 3일만 해도 13%, 15%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컨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계좌에 밀려있는 종목들을 쳐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픈 상처들을 쳐내고 다시 계좌를 원상복구로 만들면 새로운 주도주들, 강력한 시장의 반등세 속에서 첫 번째 이 빨간색 구간의 종목들이 넘쳐날 때 정말로 풍부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클로봇 어땠어요? 클로봇 여러분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한 거 몰랐습니다. 처음에 다들. 하지만 저는 이 클로봇이 상승하는 첫 번째 구간에 1차 저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에 15% 상승했습니다. 우리 결과론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로봇주가 200% 올랐네. 그거 홀딩했으면 좋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홀딩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종목들 몇 개가 상승했을지라도 마이너스 계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결국엔 시장은 순환매를 타야 되고 그 순환매를 어느 구간에서 탈 것인지 어떤 구간을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틀만 해도 27%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4월 달에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 자리를 공략하는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물량 이동하는 원리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안 봐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압니까? 검색기 시청합니다. 검색기 주세요. 근데 실제로 검색기를 발송해 드려도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 원리를 이해하신 이후에 검색기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으면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반전을 위해서 4월을 위해서 함께 참여를 하셨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이 한 번이 통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좋아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선봉장으로 김보람 전문가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제가 오늘 보고 있는 히든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종목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왜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걸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4월을 준비해야 된다,
대선주, 정책주, 도기 대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두가 정말로 점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용기의 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제가 대선을 3번 겪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정책주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출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실제로 일자리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예전에 많이 엮었던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나 벤처 이런 쪽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투자를 했던 이력들도 있고요. 우리는 과거에 끼라는 걸 상당히 좀 중요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가의 위치가 생각보다 바닥 구간이에요. 시총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1000억대로 움직이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에서 아직까지 테마가 형성되지 않은 정말로 알짜배기 정책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그리고 실제로 아가방 컴퍼니 이 세 종목이 대선 국면에서 정책주에서 빠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좀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고. 실제로 주식도 똑같습니다. 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끼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됐을 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현재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비상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되었다. 바닥은 조금 막혀있는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를 잡으시고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절가는 1,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좀 낮게 잡긴 했는데 1차 목표가 2,300원, 2차 목표가 2,900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정치의 리스크들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상방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는 조금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조기 대선 장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송이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 참여하셔서 진짜 우리가 4월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쉽지 않았습니다. 4월 상호관세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 테마가 강력하게 불 때는 분명히 우리가 먹을 거리가 있다. 현재는 시장에 테마가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매 대선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니만큼 이번에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단타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도 또 이 인베스트먼트,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정책 테마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